일단 볼만한 종목을 간단하게 봤었을 때는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하던 방식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상위 종목에 있는 오가니티 코스메틱, 요게 지금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 네네. 얘를 가지고 한번 봐볼까 하는 느낌이고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출연했던 것들인데 네, 일단 지워야죠. 지우고. 그러면 이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3번 화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훑을 것만 훑으면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무언가가 있구나, 이런 느낌에서 적자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적자는 아니죠. 이 구성 비율 양호하기 때문에 이대로 보다가 뭐 봐봐야 알겠지만 매매라기보다는 베팅을 해본다.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일봉상에서 일단 제가 지금 왔다 갔다 거릴 건데 일봉 느낌을 보면요, 일봉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일봉이 아랫 구간이죠, 네네. 하단이죠. 지금 시장발 받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좀 재무적인 부분이 염려가 됐었는데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해요. 이 정도 비율이면은 실제로 되게 탄탄한 편이거든요. 얘는 재무도 그렇고 그 이제 저쪽에 실적도 그렇고. 매출 영업이익 상기순이익도 네, 왜 저렇게 빠진 걸까요? 이거 혹시 아는 종목이세요? 저도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냥 중국 관련된 코스메틱인 거 보니까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그쵸? 좀 같이 그냥 쭉쭉쭉 빠진 건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일단 그쪽 기본적 분석, 그 자료 조사 요쪽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쭉 보시면서 같이 아예 공유해 주시고 중국주네. 중국 기업인가 보네요. 자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뭐 더 볼까요? 아니요. 그냥 네.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숙제. 네, 찾아보고요. 거기 저희 그 주식비더 공유 카페에다가 네. 이제 뭐 조사한 것들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뉴스 화면에서 키워드만 뽑게 되면 신종 코로나, 국내 상장한 중국주, 오가니, 뭐 요런 정도 이쪽 방향으로 잡아보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일봉상에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정도는 쉽게 추정은 될 겁니다. 많이 빠졌어요. 밑에서 이제 전환 흐름 나오고 있고 수급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봉에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1300원, 1200원 이쪽 어딘가일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 잡아보고. 네, 이쪽까지는 그전에는 온 적이 없었네요. 네, 잠깐만요. 네, 많이 빠졌네요. 네. 쫙쫙 밀렸네요. 네. 그러면은 의미부여를 하려면은 한 1250원 부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분봉. 오늘 분봉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진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지역으로의 회복, 전환 시그널이 나와줬다. 이렇게 되면서 꺾여주고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이고, 그 사이에 변동성이 붙었어요. 변동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 사이에서 호가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분봉을 보면서 호가창을 볼 건데, 네, 지금 이 얘기는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호가창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저희가. 네, 일단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게, 제가 추정한 게 1250원 부분이었는데 이 위에서 지금은 놀고 있고, 1250원 추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1250원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는 부분이 뭔가 좀 의미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면 대충 저기일 것 같다 정도죠. 일봉에서 추론했었을 때요. 네. 근데 이 가격대 1250원이라는 거는 뭐 1000원짜리라서 좀 변동성이, 게다가 거래량이 이 정도 붙으면 거래량이 더 커지면서 변동성이 있는데, 같이 중요한 게 13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대도 보통 주요하게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는 움직임이 이 사이에서도 보여질 때, 숨겨져서 보여질 때가 많아요.
여기가 별표라고 하게 되면은 1250원이라고 해서 제가 투자 트레이딩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250원이라고 했으니까 1250원 정답은 아닌 거죠. 네, 여기서 딱 무언가가 움직여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만약에 강남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강남역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담배 피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강남역 주변 어딘가 이 근처. 근데 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오늘 어쨌든 여기를 뚫었잖아요. 네, 여기가 의미 있는 데라고 쳤을 때 네. 이걸 확 뚫었는데 그 네.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뚫었으면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1250원을 의미 있게 봐야 되나요? 그쵸? 이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뚫고 막 뚫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거기를 아니죠.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의미 있게 뚫었다. 일단 뚫는 것까지는 나와줬어요. 분봉에서 이건 체크되죠. 거래량도 체크되고. 그러고 나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요런데 지켰구나. 그러니까 그- 거기가 지지선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네. 그걸 본다는 건가요? 지금 보신다는 게?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제 호가창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몇 호가만 내려오게 되면 1250원이 보이겠죠. 네네. 그 1250원이 보이면은 그 위아래로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1250원, 1300원부터 1250원까지의 이 두터움과 이 수치 여기서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거죠. 그냥 가격적으로 1250원 분봉에서 거래량 붙으면서 뚫었네 땡 여기서 끝나게 되면 호가창 분석은 사실상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근데 호가창을 뭔가를 본다라는 거는 이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은 지금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그때 그 내용을 지금 아직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대조하는 거고 이거를 보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든 케이스가 다른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물량이에요. 이 두 개의 물량.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어쨌든 요거 14만 3천 1295원과 요 두 개. 자꾸 움직이죠? 얘네들. 네. 약 20만 주 가량 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왜 안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 건 맞고요.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최대 물량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 1250원이 아니라 1300원 부근에서 이게 형성됐으면은 한 30만 주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 1250원까지 보게 되면 이쪽에서만 한 100만 주는 나올 텐데 매수 대기 물량이 매수 대기 잔량이죠. 네. 네, 100만 주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예요. 100만 주면은 분봉에서 이 정도 힘이에요. 이 정도가 쓴다는 거죠. 1250원까지 1300원에서 1250원까지 이 정도면은 1250원에서 1200원까지도 하게 되면 200만 주 정도 물량이에요. 단순 추정해도 200만 주가 근데 지금 여기서 터졌을 때 물량에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여기 1250원 이 부근 어딘가에 신뢰를 합니다. 일단. 네. 지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네. 자, 어디가 지지받는 지점인가를 제일 먼저 찾는 건가요? 결국은 그렇겠죠. 지금 이제 가타부타 설명 없이 연희님이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호가창을 보면서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지지하는 곳을 찾은 거거든요. 네. 찾았다기보다는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네. 그러면 이제 보는 분들이 따라하고 연습을 할 때 네. 나도 그러면은 종목을 볼 때 제일 먼저 지지받을 수 있는 거기 가격대를 찾아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보면은 네.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창까지 더블 체크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호가창을 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호가창을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못 보고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못 보시는 분들은 호가창 없이 매매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봉 분봉만 보고서도. 걔네들도 근거 자료는 되니까. 네. 근데 호가창은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확률을 높여준다. 더 잘하기 위해서 호가창을 수고스럽게 분석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엔 호가창 영역에서 스캘핑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봉, 분봉, 호가창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매칭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매칭이 되면서 1250원 부근 1300원에서 사실상 1200원, 이거 1000원짜리 100원이면요 이거 실제로는 한 8% 정도 되는 이격 오차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차를 인정했었을 때 이쪽 부분이 충분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강하게 힘을 받고 있구나. 위에는 어때요? 아래는 그렇게 봤는데 네, 위에는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나요? 위에는 어떻게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이제 매수 잔량을 보고서 지지 구간을 어떻게 보면 좀 확인을 한 건데 네,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네. 윗 영역은 얼마나 저항이 있을지 이런 거를 가늠하는 거는 의미가 없나요? 그 여기 위에 어디서 저항대가 나올 건가? 네, 그 뭐 어디서든 질문. 지금 현재 얘가 얼마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밑에서 저항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얘가 네. 얼마나 강하게 위로 갈 포텐셜이 있는지 지금 아니면 위에가 꽉 막혀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냐는 거죠. 네, 조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밑에 저항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밑에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네네. 이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호가창까지 접목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 호가창에서 저항대를 보기에는 힘들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저항대를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호가창에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 봐야겠죠. 어디서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보게 되면 뭐 1,500원? 아니면은 1,500원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1,500원은 택도 없죠. 보이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 못 하죠, 이거를. 그 저항 라인에 근접했을 때 또 매도 잔량이 막 좀 크게 쌓여 있는 걸 보면 그때는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호가창을 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호가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지지, 즉 매수할까 말까. 이거 지금 단순히 봐도 20%대 상승이잖아요. 네네. 되게 많이 상승을 이미 해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런 느낌으로 판단을 할 때 사용되죠. 되게 심플하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20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보는 분들이 지금 자 네. 저게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 네. 근데 상한가 간다면 지금 나 살 의향이 있어. 네. 아니면 지금 위에가 이제 좀 뚫기가 어려운 걸까 이 이상 이런 걸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 이 호가창을 보든 뭐든 상황을 보면서. 네. 네. 알기는 네. 어떻게. 아니, 사실 그거 알면 진짜 투자가 너무 쉬운 건데. 네. 자, 이제 궁금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럼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거를 멈춰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퍼즐 조각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추정을 해보는 거고, 나름대로의 추정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이 흐름에서 상한가 갈 거다 안 갈 거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한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질문의 포인트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배우세요. 그렇게 언니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언니님께서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후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거를 가르칠 수. 많이 가르치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급등주,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먹고, 막 그런 막 비법,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약치는 거죠.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치는 거죠, 그거는. 네네네. 그죠. 그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죠. 그거 알면 너무 쉽잖아.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근데 네네. 투자에서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관점 포인트만 조금 바꾸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 거야 말 거야, 나 이 정도 리스크 감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감내 가능해 라고 하게 되면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 이제 매도를
상한가까지 보느냐, 그 전에 끝내느냐, 내일까지 보느냐, 그 다음으로 이어가느냐, 이거 일봉에선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느냐, 요런 차이인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진짜 가능하다고? 네, 가능해요. 심플하게 가면. 그래서 저는 제가 사볼게요. 아, 매수하실 거예요? 뭐 못할 건 없죠. 충분히. 그러니까는 감내할 수 있어서 하는 건가요, 이건? 네. 이게 뭐예요? 지금 갑자기 매수를 결정한 이유는 뭐죠? 안 사줬어요. 일단은 샀습니다. 네네. 둘 다 사줬다. 200만 원 사줬죠. 네네. 네. 500만 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산 이유는 네,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일단 해놓고서 해볼게요. 이 감내가 난다는 거는 밑에 어쨌든 지지 영역은 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 네. 일더라도 어처구니 없게는 안 잃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인가요? 지금까지 얘기된 건 여기까지인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네. 저도 막 듣기 좋게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열심히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 했을까? 자, 첫 번째, 등락률이 20%가 넘어 있어요. 분명히 이걸 리스크 있는 등락률입니다. 빠지게 되면 훅 빠지겠죠. 네네. 그럼 이 빠짐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고민의 첫 번째 시작인데, 얘가 그러면은 훅 빠질까, 훅 빠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2시 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종가까지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갑자기 훅 빠질까 안 빠질까, 여기서 그 모습을 이미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여준 모습이 여기서 제가 추정하는 부근에서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매수를 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과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1시간 남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얘 다시 꺾여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매수되는 게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다시 꺾일 때, 이때 추락할 때 매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 현실적인 타겟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는 배제. 그러면은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이쪽 아니면은 이쪽인데 1300원 위아래겠죠. 네. 네. 1300원 아래 와줄 수도 있어요. 장 마감 전에. 충분히. 그건 그때 왔을 때 판단하고, 지금은 근데 위쪽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대놓고서 했습니다. 이거 약간 2번 매매랑 비슷한데, 왜냐면은 여기서 얘 상한가를 갈 수도 있거든요. 못 갈 수도 있고. 상한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를 되게 깊이 있게 판단하진 않아요. 지금 상따를 한 건 아니니까. 이 종목을 그냥 우연히 상따 자리하고 비슷한 곳에서 들어가게 걸린 거지, 얘를 제가 지금 얘는 상한가 갈 거야 상따로 베팅한 건 아니에요.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로 베팅을 할 때는 상따가 가능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상따가 가능한 종목으로 찾은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얘 상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존에 상한가 전적이 너무 없지 않나요? 근데 얘는 이 등락률 때문에 상한가랑 비슷하게 오가는 자리에서 느낌이 온 것 뿐이지. 네,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네.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 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고, 네.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네. 그러면 여기도 아닌 여기는 과연 네. 좋은 데인가 하기에? 이런 고민을 해보면 네. 좋은 데 같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좋으니까는 매수를 하셨을 텐데, 네. 여기랑 여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네. 뭐가 그건 좋아 보였냐는 거죠.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영상을 과거 영상부터 꾸준하게 시청을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격에 너무 큰 비중을 두게 되면은 좀 분석적인 모순하고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이 아닌 다른 분석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랑 여기 얘기한 거 말고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쪽
이쪽 부분 어딘가에서 여기가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이 튀는 원리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얘가 뚫고 올라왔어요. 이 위를 뚫고 올라와서 얘가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뚫려면은 이쪽 영역 안에서보다는 이 위로 완전히 올라와서 즉 1300원 위에서 놀아주는 이때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의미 있는 가격대 말고 그 위에 라인에서 여기서 네. 퐁당퐁당 놀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격은 비단 비싸지만. 네. 네. 즉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얘를 이 지금 의미 있는 가격 추론하고 찾은 거는 여기가 저항이자 지지 받는다라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을 찾은 거지 주가가 여기서 논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뚫어주던가 뚫고 나서 얘가 이제 밑에 공을 받쳐주는 바닥 벽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은 벽돌 위에서 튕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때 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호가창을 보고 네, 지금 색칠하고 계신 그 영역을 네. 이제 저항 영역이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는 저항이 네 지지. 지지, 네 지지, 지지 영역이라고 판단을 네. 한 이후에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 호가창이 나한테 중요한 그런 뭔가를 주진 않나요? 준 거죠. 호가창을 보고서 얘가 이미 준 건가요? 호가창은 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나요?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숫자 여기서 얘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숫자가 네. 조금씩 나오고 이 밑에서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이쪽에 이 숫자들의 촘촘함들 있잖아요. 갑자기 네. 이것들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네, 그냥 크게 네. 되게 특이하거나 이상할 건 없는데 특이하거나 이상할 거 없이 그냥 촘촘하게 계속 이쪽에서 촘촘하게 대주면서 줄서기 하듯이 이렇게 지금 분봉 이렇게 계단 쌓듯이 이렇게 가주는 흐름과 느낌과 이 호가창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과 이게 별반 다르지 않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보였네요. 얘가 아까 전에 15만 주 가량 되는 거 네네. 이게 아까 1280원? 90원? 95원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이거 네. 근데 이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얘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리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계단 쌓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듯이 이런 건데 여기서 종목의 흐름이 이런 움직임을 장막판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나는 가격만 보고서 여기서 매수해야지 하고 있으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1275원도 과연 진짜 줄 수 있을까? 이 흐름상에서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한번 출렁거림 털려야 되거든요. 네. 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종목 충분히 이렇게 시간 들여서 봤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오케이 1300원 위에서 시작 이게 전혀 무리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딱 이해가 다 됐는데 네. 된 상황에서 네. 언니님처럼 여기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까지 확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네. 출렁할 때 그냥 진짜 뭐 약간 흔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출렁할 때 그 떨어진 거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만 노리는 건 어때요? 잡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왔었던 거에서 조금 더 떼주고 있죠 지금. 네네. 네. 저도 지금 밑에다가 걸어놓은 건 인재 체결됐어요. 네. 네. 근데 그 출렁거림이 1275원 한옥가만 딱 걸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출렁거림의 정도에서 따라서 달라요. 지금 네. 출렁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때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출렁거리는 거 지금 어쨌든 잠깐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없어요. 네. 네네. 그건 생각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 미로에 빠진다는 거죠. 네. 저거는 얘네들이 한번 출렁 딱 해주는 건데 종종 나온다. 요 정도는 알아요. 노하우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종종 한 번씩 나와준다. 그렇죠.
근데 언제 어떻게 나올 거다 또는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차라리 저거를 신경 쓸 거면 저런 거 나올 때 그냥 좀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잡아보자라고 신경 쓰는 거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도 저게 네. 왜 나오고 뭐 어떤 시그널이 먼저 전조 증상이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맞아요. 있겠죠. 저도 이때 했지만 이때 하면서도 혹시 출렁거릴 수도 있으니까 출렁거리면 땡큐 물량 잡혀라 하고 대놨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면서 잡힌 거고. 그렇죠. 그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게. 그냥 현실적인 이유에서. 네네. 근데 나는 출렁거림만 팔 거야. 이거를 제가 말리진 못하겠지만 판다고 해서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네. 제가 아까 물어본 거지만 저 출렁거린 거를 잡아서 좋은 가격에 사야지 애만 또 목매고 있으면은 쫙 올라가주는 그런 자리는 다 놓치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그게 분석이 아니라 가격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희님은 지금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시는 게 그 분석을 토대로 한 그 해야 할 것을 하는 거 네. 이런 정도로 약간 좀 최적의 뭔가를 좀 찾아서 하고 계신 거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금은 더 가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가격이 1,300원 윗자리가 가격은 제일 비쌀지 몰라도요. 가치적으로는요.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이 위에서 놀면요. 얘는 안착을 한 거잖아요. 이 지지를. 원래 저항이었는데 A 때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고 나서 B에서 지지로 바뀐 거예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안착했다가 이 윗구간이에요. 1,300원 윗구간. 근데 만약에 B가 1,300원 윗구간이 아니라 1,300원과 1,250원 사이 어딘가 여기 어정쩡하거나 아니면 이 밑에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지지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럼 가치적으로는 위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위에 있으면요. 비단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날 이 위에 이제 레벨업된 박스에서 일봉상 박스에서 그 안에서의 출렁거림이 나오기 때문에 요 파동 끊어먹을 수 있어요. 가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위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사이에 1,300원, 1,250원 사이에 있게 되면은 윗파동 요게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자리 싸움을 조금 더 이어갈 확률도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요. 자리 싸움에서 조금 힘 딸려서 밀려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면 되겠죠. 이 싼 가격이 좋은 게 아니라 1,200원 초반대가 좋은 게 아니라 1,300원 초반대가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상황이 만약에 A의 흐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가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이때는 뭐다? 트라이예요. 저것도 이제 결과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준 거니까는 되게 네. 좋아 보였지만 네. 이때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니까. 네. 여기서 저한테 1번 배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가치는 여기거든요. 1,300원 넘어갈 때.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것 같은데 네. 다 이해가 됐는데 네. 이제 결국엔 지금 들어보면 여기를 지금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1250원인 것 같았다. 근데 그 네. 위에 이 100원짜리 마디 가격대가 보통 그런 숨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영역을 마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충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보는 분들은 어떻게 저거를 잘 찾을 수 있는가. 일봉이죠. 이거는 구간 나누기. 이거는 진짜 구간 나누기나 이 일봉상에서 이거를 딱 보는 거는 저는 진짜 많이 훈련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시작이었죠. 이 선 하나가 시작이었는데 이 선을 얻다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1,250원도 되고 70원도 되고 1,300원도 가능해 보이고 1,200원도 가능해 보이고 요런 오차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대보면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1,100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이 선하고 그렇죠. 여기 선하고는 이거랑 이거는 의미가 같다라고 보기에는 안 되잖아요. 이 선 안에서 위아래 조금씩 손떨림으로 인해서 잘못 찍어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 이런 데는 다 오차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파악하려면 당연히 분봉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분봉에서도 근데 얘는 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흐름에서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쪽 어딘가거든요. 요쪽 어딘가에서 어디까지 줄 수 있는 데인데 이 안에 1,300원, 1,200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 걸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한 거고 1250원 중심으로 위아래 상하방 오차를 준 거고 이쪽이 지금 변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게다가 오늘 흐름에서 눌림목까지도 나와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신뢰 포인트를 준 거고 확률이 계속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는 거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본 시점에 요 부근 13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1250원까지의 이 호가 물량이 두텁게 충분하게 보여줬었는데 이게 꽤나 정직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볼만하네요. 계속 얘기하면서 보고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라졌다. 그새 없어졌어요. 네, 아까 1250 20몇만 주 있던 거. 네, 1255원에 20몇만 주가 있었죠. 거기서 추정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 있죠. 여기 네.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1250원을 중심으로 저게 쌓이고 아까 1300원 위아래로 계속 얘네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위아래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관찰을 하는 거고 저 안에서 계속 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밀리려면은 얼마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가는 아까 추정했었을 때 2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필요했었고 그래 200만 주 분봉에서 단일봉으로 터지려면은 거의 오늘 최고 수급 터질 때처럼 이렇게 한 번에 팍 밀려야겠네 이거거든요. 자, 되게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신 감사 인사 드리고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네. 되게 이제 여기서 막 겁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아마 거래량이 요건가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이제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과 호가 잔량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네. 캔들이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봉이. 네. 그럼 그 개개별의 봉의 길이라던가 뭐 그냥 거기에 맞는 거래량이라던가 그런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신경 써야죠. 만약에 저희가 이 종목을 처음 보는데 이 흐름이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이때 뭐 못하죠. 여기서 제가 1320원 아니면 였다가 매수를 걸어 놓을까? 안 걸어놔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가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안 걸어둔다는 거예요. 이때는 걸어두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그 다음 봉이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서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내리꼽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 하죠. 그럼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이때 잘 관찰해야 돼요. 올라갈 때도 잘 관찰해야 되지만 이때도 잘 관찰해야 돼요. 이때 관찰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없어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저항선은 반대로 이제 올라서고 나면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저항과 지지는 결국에는 같은 거다. 이 공이 이 벽돌 아래 있으면은 이게 천장이라서 저항 역할을 하지만 이 공이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가서 이 공이 이 위에 있으면 이 벽돌은요 바닥으로서 이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봉들이 나와주면은 되게 좋다. 하지만 이 좋음이 매수하기 좋다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기에는 좀 그쵸? 괜찮은 게 나온 거다. 제가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확인할 때는 이런 거 위주로 보죠. 근데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거래량도 여기까지 이제 적당히 올라왔는데 네. 이거 자체를 그냥 위험하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만약에 선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분은 이 종목을 그냥 왜냐면은 이제 언니님이 여기까지 줄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또 뚫으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여기를 다 뚫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땐 여기 최소한 요 아래까지 올 때를 좀 이런 거를 보면은 괜찮을까요? 네. 볼 거면은 정확하게 다 봐야 되는 거고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한 고단한 거 거 정도죠, 저거는. 네. 위험한 거 아니야? 뭐 한 거 아니야?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근데 그러다가 늦잖아요. 이렇게 찌끔찌끔거리면서 이렇게 네.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이제 우리가 다른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게 나한테 준 시그널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가 늦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고 있었는데 뭐가 늦은 거죠?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이때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요쯤에서 샀어요. 요쯤에서 사서 좀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 뚫을 때 사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좀 나름 익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네. 산 사람이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일단 매도 습관 잘못된 거, 이 영역이라서 이거 호가창하고 연결되게 되면은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이거는 그때는 호가창을 보고 뭐 캔들의 길이를 보고 그런 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닌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만약에 1번 매매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할지라도 여기서 끊어주는 매매를 했어야 되고, 여기서 한 게 제가 말하는 2번 매매인데, 2번 매매는 이 박스 흐름 나왔었을 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고. 저야 이제 뭐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걸 알지만 보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저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걸 지켜보기 전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왜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설령 만약에 그러면 2번에서 그래 2번 매매 시작했어 하다가 이런 흐름이 나왔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럼 여기서 뭘 할까요? 이 사람도 또 동일하게 없는, 이게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종목을 지켜보는 거는 동일해요. 상관은 없어요. 평행세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평행세계로 가서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이 세계를 살고 있지만 요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쫙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어우씨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붙었는데, 이때 그냥 지켜봐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네. 질문 자체가 뭘 할 게 네.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때 왜냐면은 이때 할 수 있는 네. 게 없는데 이때 뭘 해야, 그러니까 종목의 흐름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보유자든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요 흐름에서는 이 종목을 판단하는 시간이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간인데, 보유했던 보유하지 않았던 둘 다 동일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데 여기서 저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제 답변은 여기선 당연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잖아요. 하지 네. 말아라. 알겠어요? 안 네. 했어.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결과론적으로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흘러갈 수 이렇게 있죠. 됐어요. 그럼 이 네. 과정에서는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렇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궁금해해서 물어본 거죠. 할 수 있는 거 별로 왜 없어요. 이제 왜 없는지랑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요, 이 사람의 판단은요, 요 부분 어딘가 왔을 때 있잖아요. 네. 이때 그냥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얘가 이쪽 왔었을 때 이 안에서도 빠지는 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파동을 가지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 멈추고 지금 이제 막 지금 붙고 있잖아요. 냅둘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없나요?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언니님은 그냥 보고 잘 계신데, 가고 있어요. 네. 그냥 결론은 이거는 장 막판에 잘 가고 있다. 그냥 힘붙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기고 있다. 힘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줬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 내 분석이 잘 들어맞았구나. 확률이 높은 자리가 맞았었구나. 요거를 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이 정도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자, 끊어먹겠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팔까 가겠다. 말까 할 때 네. 아까 이제 했던 얘기 같은데 이 호가창을 보고서 뭐 팔까 말까 이거 하는 건 또 의미가 없나요? 의미는 있죠. 근데 이 호가창 자체가 보시면은 이때는 체결량도 같이 보는데 힘이 느껴지는 힘이 팔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시간대도 네네. 지금 3시 넘었고 분봉에서도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서 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기분 네. 좋게 이제 상으로 마감을 하면 좋겠네요. 할 것 네. 같은 분위기고. 뭔가를 그걸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거 만약에 상하가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기하면서 팔까 말까를. 크게 기대 왜? 안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걸려 있잖아요. 코로나랑. 그렇죠. 얘 상 말아도 갭 들 수도 있어요. 뭐로 갭 들 수도 있는데 못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가 워낙 가늠이 안 되는 이슈라서.
네, 근데 이 정도 타점이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리스크 묶고 더블로 가가 가능해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 이 계좌는 묶고 더블로 가 뭐 쌓아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팔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알겠습니다. 파는 이유는요.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련 주들이 다음날 갭을 뜨기도 하지만 반대로 갭 하락도 되게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팔 건데 얼마나 팔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팔 수 있고요. 조금 남길 수 있고요. 판 팔아요. 네? 반은 반 의미가 파시죠. 없어요. 내일 묶고 더블로 가로 할 거면은 반보다 좀 네. 더 팔아야 됩니다. 비율적으로. 아 그러게요? 그러면은 1100 3분의 주? 2 파시죠. 1100주 정도? 1200주? 1100주 거의 다 판. 아 지금 1900주구나. 네, 이게 3분의 2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를 팔겠습니다. 1399. 자 반은 왜 의미가 없어요? 개파락을 나오게 되면요. 네. 4%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냈던 것들을 그대로 토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그 없다. 마이너스로 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파는 게 낫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거죠. 그쵸. 이 더 볼 거를 비율, 기대하는 거니까. 네, 비율을 항상 이 숫자에 대한 비율 밸런스, 트레이더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율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이거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 만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하시니까 저도 좀 약간 반발심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네, 아니 지금 반을 팔아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네, 4% 이상 떨어지면 어쨌든 손실폭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4% 그쵸. 이상 떨어지면. 손실폭을 줄이는 네. 거죠. 그런 근데 의미는 있잖아요. 이 종목 안에서죠. 근데 전체 계좌로 그거를 무한대로 제가 항상 얘기할 계속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무한대 어떤 일이 매매를 발생할까요? 하고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종목을 가지고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같은. 근데 지금 이런 비율로 조금만 더 되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근데 이렇게 조금씩만 하게 되면은 이러한 행동에서 설령 기대하는 나의 조건부가 형성이 안 돼도 플러스는 조금씩은 계속 쌓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잔여물을 남기라는 거죠. 매매 안에서. 분석 잘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서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비율이 뭐냐면요. 일단 4% 깔고 가고요. 플러스 4%. 그리고 얘가 플러스 4%대 이만큼이면은 마이너스 4% 추가로 더 나와도 즉 내일 개파락 마이너스 8% 나와도 얘가 마이너스 4만원 정도니까 7만원 벌어놨으면 플러스 3만원이 남아요. 그 말은 한 마이너스 4% 내일 갭으로 마이너스 12%까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개파락으로 이 정도 금액까지. 다르게 말하면요.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인데 마이너스 10% 안쪽에 개파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시가매도 해버리면 돼요. 편해지죠. 그래도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뭐 못한 게 아니야. 손해는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네. 네. 마이너스 12% 정도 찍었다 하면은 그때 똔똔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이거 4도 지금 반올림 해서 그런 거고 3.5, 3.5, 3.5 요 정도니까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상황으로 해놓게 되면 요 정도 선에서는 내일 뭐 충분히 해봐도 상관없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네. 마감 전에 한번 또 출렁거려서 밑에 안 해요. 그려주면은 안 하나요? 네. 그럼 왜 안 해요? 내일 해도 되니까. 내일 해도 되니까. 네. 간단하죠. 내일 해도 되니까. 왜냐면은 아까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게 얘가 말 것 같았으면은 지금 말아야 되는데 못 말았다는 거는 내일도 계속 이어가겠네. 그냥 그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갈지 안 갈지. 별로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얘가 상한가를 말지 안 말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나요? 아, 정말 네? 궁금하지도 않아요? 네, 또 안 궁금하세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별로 당신은 기계인가요? 아니요. 그냥 네. 그게 되게 의미 없는 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보통 이쯤이면 제가 이제 갈 것 같다고 얘기한 거는 보통 이제 이 시간대 이런쯤이면 또 네. 이렇게 또 뜬금포로 힘을 세게 받는 애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갈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200만 주, 그렇죠. 200만 주 이 느낌은 뭔가 되게 큰 항상 변화를 야기시켰던 200만 주다. 요거까지 이제는 완전히 더블 체크가 되시죠. 네네. 네. 이런 것들 단서를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네. 보면은 여기 상한가에 잔량이 한 100만 주 있잖아요. 네. 쟤를 지금 이게 먹을까 먹지 못할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방향인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추정은 돼요. 100만 주가 상한가물 향해서 100만 주면은 먹으면 먹겠는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먹으려고 맘먹으면 먹죠. 얘한테 500만 주는 아니니까. 네, 200만 주 네. 안에서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정도는 그냥 생각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 그거는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난 상따하는 내일의 사람은요. 갭을 보겠어라고. 네, 생각하는 그거거든요. 네. 여기서 상따를 하는 사람은 내일의 갭을 보는 건데 그러면은 상한가 말고 내일 갭 갈 수 있는 특성의 종목이야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 이유죠. 상한가 말아도 내일 갭을 뜰 수도 있겠지만 갭 하락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네. 내일까지 이제 얘기하는 건 저희가 무의미하니까 네.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뭐 코로나 뉴스가 뭐 또 뭐 속보가 떴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 이렇게 들쩍거리면서 그걸 좀 판단해 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좋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언니님은 안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안 해도 파악되니까.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안 해도 파악할 정도는 되니까 그거 찾아보는 시간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슈 소식들은 이미 꾸준하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스타일? 저는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여기서는 이것만 저는 여기서 하나만 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봉하고 호가창 이 화면만 주고 장창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장 마감 때까지 네. 상한가를 못 가고 이 부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더 좀 내려가서 끝나거나 그러면 종가에 팔기도 해요. 저는 상 못 말면 이 가격에서. 네. 팔기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파는 쪽으로 못 말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지금 미리 정하진 않나요? 네. 왜냐면은 이미 팔 거 팔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약간은 이때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을 넣어요. 상황 설정을 이렇게 해놨으면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 지금 이대로 가서 만약에 상을 못 말았다라고 하게 되면 버디님 오더대로 할 예정입니다. 해보고 싶다고 하는 대로.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방송한 지가 이제 1시간이 다 돼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마감을 준비하셔야 되고 네. 마감 시간까지 이거를 보고 있긴 어렵지 않나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내일까지 봐도 되고 이거 지금 정리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정리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 잘 한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언니님의 이제 그런 분석과 판단과 언니님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고. 네. 자, 이제 뭐 좀 더 얘기할 거리 남기기 위해서 네. 안 파는 쪽으로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 팔아도 그렇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네. 일단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마무리까지 어떻게 이제 하는지 보고 싶으실 텐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가든 간에 안 파는 쪽으로 네. 가보세요. 아까 말했었던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 평행 이론에 살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기회 될 때 요쪽도 자세하게 얘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때 또 보완 설명해 주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 손절할지 아니면 베팅해서 요 출렁거림에서 빠져나올지 요거를 결정할 타이밍은 요때 한 번 준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어쨌든 요 상황이 또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잘 없었던 상황이 딱 나와줘서 마침 네. 보시는 분들께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상황 가네. 네. 공부가 가네. 된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간에 가고 오늘 있는데 또- 1분만 더 보죠. 네. 1번 볼까요? 네. 가겠지. 뭐 이 정도면 가겠죠. 네. 가는 거 보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아낌없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네, 보는 네. 분들 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네네. 저희 그리고 그 카페 오셔서 아까 숙제 내준 거 있죠. 네. 이 숙제 내준 거
잘 해보시고 그리고 네. 공유 카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글들도 좀 보시면서 다른 차원에서 도움도 좀 받아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